자, 상교시 진행합니다. 78쪽 요약집. 요약집의 78쪽입니다. 자, 실시계획 나오죠?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쳐요.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가 작성한다. 개발계획에 맞게 밑줄 그어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밑줄 긋고. 자, 실시계획은 뭐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되냐면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되고,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돼야 되겠죠.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지포 잡아야 됩니다. 실지포 또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합니다. 시험 문제는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저렇게 조성되고 구체적으로 조성되는 건 이거니까요. 개발한 토지, 이 조성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걸 개발계획에 따라 공급하자 하면 안 됩니다. 개발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자, 절차 잡아주셔야 돼요. 별표 치고.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인가권자 하면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장관 네모였고요.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듣고 밑줄 서로 연결하고, 시도지사 네모였고요.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한다. 밑줄 긋고 서로 연결합니다. 자, 실시계획 고시호가 기억번 들어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밑줄 긋습니다. 자, 니은번 관련 인허가 등은 의제죠.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의제효.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개발인 허가 받은 걸로 보자,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자,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걸로 보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하나의 행정처분에 동일한 효과를 주어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의제효 제도입니다. 자, 가나다라 딱 묶어요. 예. 의제 절차라고 써놓습니다. 의제 절차입니다. 함께 제출하자 관련 서류를. 다목을 보면 며칠 이내 의견 제출하자 이런 말 나와요. 20일 이내죠. 이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들어가 보면 도시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도시활구역 지정과 동시에 농지 전용 허가에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산지 전용 해당 사항이 없어요. 도시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농지법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겁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리을번 봅니다. 지정권자가 도시활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하여,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한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때죠. 시행자로 지정된 때 이게 개발계획에서 시행자가 나온다 그랬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허가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허가는 농지 전용 허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조금만 이해해요. 이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중시했던 파트인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다. 왜 중요한가 봅시다. 농지가 있어요. 농지.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전 이게 신시가지가 되어지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갖다가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전용 허가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런데 농지 취득은 말이죠, 농지법에서만 규율해 놓고 있어요. 경자 유전 원칙이다 해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농지법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농지를 갖다가 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농지 취득이에요. 그러면 구역 지정 전에 벌써 농지는 전용 허가가 된 걸로, 허가를 받은 걸로 봐줘야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생긴 거야. 구역 지정 전에 농지법에 관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했을 때 개발계획에서 시행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행자로 지정을 딱 받게 되어지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봐. 이제 더 이상 농지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제는 언제 되냐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도로 저면 건축허가 개발행 허가를 받은 걸로 보자, 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보자 하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을 때야. 그러면 농지는 농사 짓는 자만이 취득하는데 구역 지정 전에 벌써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봐야지. 그래서 그 의제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농지 전용만큼은.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한 번이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다는 거. 올해도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뭐 알아야 출제를 하지 이걸. 자,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것만 이해하고. 자, 시행방식 나오죠. 시행방식 세 가지 나옵니다. 수용 사용방식 밑줄 그어요. 수집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다. 수집 집단적인 이 말 나오면 수용 사용방식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환지방식입니다. 자, 지가가 인근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이거 이어주셔야 돼요. 환지방식이다.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공공시설 부지 기반시설 부지 빼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니은번을 보면 거기에 교환 분합 밑줄 구입 변경 밑줄 지목 형질의 변경 밑줄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밑줄 거예요. 뭐 분합한다 교환한다 변경한다 이런 말 나오면 환지방식입니다. 자, 혼용방식은 바로 밑에 줄 분할 혼용방식 밑줄 미분할 혼용방식 밑줄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한다. 분할 혼용방식 사업시행자가 각각 달리 나오는 거고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혼용방식으로 진행을 시킬 때 미분할 혼용방식이라고 그럽니다. 자, 순환개발 방식 순차적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자는 거죠. 자, 순환개발 방식 광주광역시에서 운남지구부터 하고 독립지구하고 저기 상무지구 하자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이제 주로 하는 순환개발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 공란이 좀 나오죠 선생님들.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4번 이렇게 써놓고 사업 시행 방식에 있어서 시행 방식의 변경 전환이에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야 돼. 사업 시행 방식에 수용 사용 방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잖아요. 환지 방식에 그 다음에 혼합하는 혼용 방식이 있죠. 믹스해버리는. 잘 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만 하면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자, 이거 우리 문제집을 좀 풀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업 시행 방식의 전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또는 혼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또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다가 혼용 방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사업 시행 방식의 전환입니다. 왜 이런 사례가 벌어지느냐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왜 벌어지겠어요? 왜 이렇게 사업 시행 방식의 전환이라는 게 있겠어요? 변경하자는 게. 돈 문제 때문에 그래. 땅가격 오르니까. 구역을 딱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구역 지정했어요. 근데 땅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투기세력 몰리면서.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땅값이 너무나 올라가 버리면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공공시설 부지 빼주고 기반시설 부지 빼주고 환지 방식으로 가요. 혼용 방식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자, 이건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고 이건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땅가격만큼 올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지. 환지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수용 사용 방식은 안 되겠지. 환지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혼용 방식으로 가는 건 없겠죠. 이해해요? 땅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 예? 봐. 싸그리 수용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걸로 가는 건 있겠지. 이쪽 때문에 여기에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이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만 땅가격이 오르는 거야. 엄청. 그러면 이건 환지 방식으로 가버리고 이건 수용 사용 방식으로 간다고. 이렇게 가는 건 있어도 이렇게 가는 건 없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위에서 한 칸 내려오고 아래에서 한 칸 올라가는 건 무조건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가 시행방식을 전환할 수 있어요. 민간시행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공공시행자만 해당 사항입니다. 공공시행자만 해당 사항인데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 믹스해 가버리는 건 모든 시행자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시행자입니다. 물론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안 되죠.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합만 제외하고 모든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 땅 가격이 올라서 뭐 그렇다 하더라. 부담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한 칸, 밑에서 한 칸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건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위에서 맨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모든 시행자가 다 할 수 있는데 조합은 안 된다. 됐어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를 한번 보냐면 문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봅니다. 176쪽 하겠습니다. 자, 176쪽 합니다. 1번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밑줄 그어 자금계획 시행기간 밑줄 긋습니다. 실시계획 내용이라고 써요. 자, 6월 첨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시행자 동그라미 실시계획 작성 밑줄 맞죠?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 포함되어야 됩니다. 실지포 맞죠? 자, 3번 들어갑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 밑줄 그어요. 경미한 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로 끝나야 돼요. 근데 경미한 사항까지 우리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 느낌상 잡아가는 건데 괜찮습니다. 이런 건 몰라도 괜찮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OX가 나오니까 그게 75% 이상 나오니까요. 자, 경미한 사항을 갖다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안에서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답니다. 인가 없어요. 그냥 바꿉니다. 그냥 변경합니다.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답니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실시계획을 고시 밑줄 긋습니다. 바로 밑에 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야 할 사항은 세 번째 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어 고시 밑줄 그어요. 실시계획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본다. 간단하게 잡아갑니다. 5번 지정도면 고시 밑줄 그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줄.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면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시도의사 대도시장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서로 연결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그 내용이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되고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밑줄 긋습니다. 맞아요. 자, 3번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는 설계 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도면이 들어가야죠. 축척 2만 5천 분의 1 밑줄 5만 분의 1 밑줄 이런 것까지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실시계획 내용까지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 여기에서 한 번만 읽고 지나가요. 별도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시도의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의사 네모였고요. 하급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드려야 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OX 지문이 나온다 그랬어요. 자, 5번 갑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 증액입니다. 10% 범위에서 사업비 증액 밑줄 그어요. 사업 비용은 증액이죠. 바람직스럽죠. 경미한 사항이라고 써놓습니다. 1번 문제 3번과 함께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때는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아,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것만 한 번만 읽어보세요. 자, 177쪽 갑니다. 3번 문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환지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밑줄 그어요. 수집. 집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죠. 환지 방식을 수용 사용 방식으로 바꿉니다. 2번. 사업 시행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 밑줄 그어야 돼요. 땅가격이 너무나 많이 나간다 하면 무슨 방식?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자, 혼용 방식 이게 맞네요.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 밑줄 그어요. 맞습니다. 4번 민간 사업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밑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수용 사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으로 공공시행자만 갑니다. 한 단계 갈 때는 공공시행자예요. 공공시행자로 바꿔놓습니다. 5번 조합을 포함한 조합 제외됩니다.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일부 수용도 안 돼요.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 제일 밑으로 가는 거죠. 모든 시행자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모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제일 밑으로 혼용 믹스해 가버리는 거 이거 시행자입니다. 모든 시행자인데 조합은 제외한다. 에 걸립니다. 자, 밑에 4번 문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1번 사업 시행 방식은 실시계획에 의해서 정해진다. 여기 봐요. 여기. 시행자 시행 방식이 어디에 나와야 돼요? 개발계획에서 나옵니다. 실시계획이 아니고 어디서 나온다? 개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개발계획으로 바꿔놓습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축에서 부담해야 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 밑줄 긋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3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이자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4번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방식에서 전부 환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거죠. 수용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제 방식으로 가능한 건 공공시행자입니다. 밑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공공시행자만이 해요. 맞습니다. 자, 5번 조합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 하겠습니다. 요약지 80쪽. 자,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가 지금 하루에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나갈 수 없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협조라는 것은 복수 좀 많이 해달라는 거예요. 공부 좀. 자, 수용 사용 방식 갈 거예요. 자, 이걸 싸그리 수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돈 문제죠. 따라서 시행자를 도와주러 오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행자를 갖다가 도와주러 오는데 구름 타고 와서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했죠. 여자가 이름이 뭐다? 토선이었다. 자,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가 발행한다.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누가 땡겨 쓴다? 시행자가 땡겨 씁니다. 이주대책을 누가 수립 시행한다? 시행자가 수립 시행합니다. 꼭 지정권자로 바꿉니다. 큰일 납니다. 지정권자는 인가승인권자로 나오는 거죠. 자, 토선이가 도와주어 가지고 이렇게 주거용도로 활용하겠다, 상업용지로 활용하겠다 해서 이렇게 조성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면 이걸 조성토지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형태대로 쓰임새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하면 원형지 공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자, 조성토지공급은 원칙은 감정평가에서 신시가지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냈다 경쟁입찰 붙여버리는 겁니다. 냈다 경쟁입찰 붙여버린다. 그래서 판교 신도시에서 1위 진양산업 9,400억 받아갔다 그랬죠. 2위 삼성물산 9,300 정도에 받아갔어요. 최고가를 쓴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으면 초등학교가 어떻게 들으냐 이거야. 임대주택이 어떻게 들으냐 하는 거죠. 이게 관공서가 어떻게 들어요? 못 들어죠. 원칙은 이렇게 되지만 시험 문제는 또 예외가 나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예외가 시험 문제죠. 추천 방법으로 가자. 추천 방법으로 가자. 자, 단독주택용지, 단독추첨, 그렇죠? 공장용지, 공공택지, 국유주택 규모의 건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 전부 다 추천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됩니다. 수의계약 가자 이렇게 되어지죠. 당신하고 맺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을 매입한 자는 이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 가겠죠. 학교나 공공청사용지 등은 수의계약 갑니다. 광주광역시청 상무지구에 들어올 때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들 학교, 상무고등학교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감정가에서 추첨 주고 감정가에서 수의계약 가도 못 들어오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운동장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하는 거죠. 폐기물 처리시설 이와 같은 돈이 안 되는 공익시설 등은 어떻게 되느냐.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한다가 나옵니다. 이하로 공급한다. 이게 시험 문제. 자, 원형지 공급은 이건 조성토지 공급을 3분의 2 이상 해줘야만 이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신시가지가 조성되죠. 이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적 체계적인 신시가지가 조성이 안 돼요. 따라서 원형지 공급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용 가치가 높은 원형지 공급은 누구나 다 공급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공급 수요자는 공공공으로 딱 국한됩니다. 일반 안 돼요. 사인들은. 그래서 공공시행자 그리고 공모에 선정된 자 그리고 공장이나 학교 등으로 직접 사용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이건 토지 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걸 공급받는 순간 양도 차익을 갖다가 노려서 바로 매각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오형지에서는 매각 제한에 걸립니다. 조성토지에서는 매각 제한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매각 제한에 걸린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10년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5년 먼저 끝나는 기간에는 매각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이렇게 되죠.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잡아야 되죠. 자, 해제 사유 해제하겠다. 착지 3반 착수하지 않는다. 지연한다. 3자에게 매각한다. 위반했다. 착지 3반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책 내용 80쪽 갑니다. 시행자 동그라미 쳐요.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안 돼요.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미칠 거예요. 꼭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공시행자만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뜹니다. 땡. 민간 시행자도 수용권이 있습니다. 정리돼요? 네. 자,
자, 다만 민간 시행자는 네모에 꺼놓고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입니다. 한쪽 용용, 수용, 사용에서 3분의 2박자, 2분의 1박자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밑줄 소유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 2분의 이상의 동의 밑줄 거예요. 자, 2번 들어갑니다. 1번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고시 밑줄 긋습니다.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사업인정 및 그 고시 밑줄 거예요. 세목고시가 사업인정고시입니다. 자, 재결 신청은 네모에 꺼놓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 해야 한다. 밑줄 꺼놓고 가로 열고 사업 시행기간 내라고 써놓습니다. 사업 시행기간 내 한다. 자, 토선위에서 토지상환 채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 나비 모형으로 설명을 했었죠. 토지상환 채권이 이게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상환 채권. 토지상환 채권은 매입한자한테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김영식이라 그랬고 요 날개가 뽀승뽀승에 걸린다 그랬어요. 뽀승뽀승에 걸린다. 보증받고 승인받자에 걸리는 거죠. 자, 승인은 지정권자의 승인입니다. 보증은 모두 받아야 돼요. 아, 민간이 받죠. 참, 민간만 보증을 받고 민간 시행자만 받고 승인은 모두 다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지정권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갖다가 자기한테 받는다는 말은 없겠죠. 제외하고.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상환 채권 1번 갑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죠.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시행자 동그라미 쳐요. 이걸 지정권자로 바꿉니다. 큰일 납니다. 토선이 시행자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의 일부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전부야 일부야? 일부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분양토지 분양건축물에 있어서 이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자, 토지상환 채권은 전부야 일부야? 따라서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답니다. 아, 이거 잡아야 됩니다.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자, 3번 민간 시행자만이 보증받죠. 민간 시행자 네모에 꺼놓고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 동그라미 칩니다. 4번 시행자는 발행하는 시행자 모두 다 승인받아야 됩니다. 바로 밑에 줄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승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민간 시행자만이 보증받고 승인은 모두 다 받는다. 정리 들어가야 돼요. 발행조건부입니다. 기억 니은 묶어서 별표 쳐요. 토지상환 채권은 이율은 이율 동그라미 치고 이거죠. 이 발 조에 걸리죠. 발조 발행자가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에 걸립니다. 자, 발행자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증권 동그라미 쳐요. 이걸 무기명 증권으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큰일 납니다. 토지상환 채권의 이전 등 밑줄. 토지상환 채권은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딱 채권 중에서 이전할 수 없다 하는 게 딱 한 번 나오죠. 주택상환사채는 안 된다. 주택상환사채는 안 된다. 자, 넘어가서 이주대책 수립 갑니다. 4번에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줄에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자, 시행자가 수립 시행하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수립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수립 시행한다. 선수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조성토지 등과 오행지로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어차피 받는 자로부터 당해 대금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선수금은 일부야 전부야?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자, 그러나 토지상환 채권은 전부야 일부야? 일부죠. 따라서 몇 분의 몇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자, 2번에 보면은 그때 그 지정권자의 승인 밑줄 거예요. 승인을 받아서 선수금을 수령합니다. 요건 보겠습니다. 공공시행자 기업권의 네모, 니은번의 민간시행자 네모였고요. 선수금 수령 시기는 원래 실시계획 인가 후에 선수금을 수령해야 되지만 공공시행자만큼은 또 달라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토지면적 100분의 10 이상 소유권 확보할 건 밑줄 거예요. 아, 공공시행자도 소유권을 10%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만이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구나. 요거 정리 들어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실시계획 인가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밑줄 거예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밑줄 긋습니다. 학교용지 76억, 도로부지 140억, 그리고 무슨 공원부지 26억, 이게 정확히 나와야 돼요. 면적과 함께. 이랬을 때는 실시계획 인가 전에 공공시행자는 땡겨 쓸 수 있다.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 민간시행자 봅니다. 민간시행자는 어떤 경우에도 실시계획 인가 전에 수령할 수가 없어요. 실시계획 인가 후에만 수령하는데 다음의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가나다를 다 충족해야 돼요. 과목을 보니까 소유권 확보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말소해야 되고 나목에 보니까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20으로 해서 한번 나왔어요. 밑줄 긋고 다목에 보면 보증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민간시행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를 확보하고 소유권 100% 확보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사 진척률 얼마? 100분의 10 이상이고 뭐를 제출해야 돼요? 보증서를 제출할 때 선수금을 수령합니다. 가로 6번 들어갑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 나오죠. 판교 신도시. 자, 감정평가에서 경쟁입찰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시행자는 주정투지 등을 공급하려 할 때는 주정투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지정권자에게 제출에 동그라미 쳐요. 지정권자의 승인받는다, 인가받는다. 제출한다, 확인받는 겁니다. 제출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제출한다에 끝나야 돼요.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동그라미 쳐요. 승인, 인가 써놓고 X입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죠.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유입니다. 추천 방법 가로 열고 예유입니다. 원칙은 경쟁입찰 가야 되는데 예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경쟁입찰 갚으려면 못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년 티귿 묶어요. 82쪽에 기억년 티귿 별표 칩니다.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용지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 포함하죠. 밑줄거요. 공공택지입니다. 공장용지죠.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에서 단독주택용지 단독추첨. 이건 꼭 잡고 시험장 가자 그랬어요. 다른 건 못 이룬다 하더라도. 자, 2번 예유입니다. 또 예유라고 써놔야 돼요. 두 번째 예유죠. 수의계약입니다. 네모, 학교, 공공청사 등의 공공용지 공급 밑줄거요. 광주광역시청 역시 수의계약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리얼번의 토지사관, 채권에 관한 토지사관 밑줄 긋습니다. 미음번 밑줄 그어요. 경쟁입찰 또는 추천 결과 2 이상 유찰된 경우입니다.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2번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관행적으로 이건 수의계약으로 갑니다. 2번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3번 예위 세 번째입니다. 예위 세 번째죠.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합니다. 감정가로 해서 준다 해도 못 들어와요.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주단지 조성 밑줄 긋습니다. 공공청사 밑줄 그어요. 자,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청은 수의계약에서 감정가 이하로 공급받아서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사회복지시설, 유료시설은 또 안 됩니다. 유료시설은 제외하고 무료만 해당됩니다.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추첨으로 가겠죠. 이런 경우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공시행자는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밑줄 긋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사업이죠. 자동차 산업이고 전주 같은 경우는 탄소 산업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의료 산업이죠. 이렇게 지역 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밑줄 긋습니다. 이 정도 하다 보면 내가 뭐 약을 팔아놓은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끝나면 1,000원짜리 엿을 팔겠습니다. 뭘 하는가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하다 보면. 자, 원형지 들어가요. 자, 시행자가 공급하죠. 동그라미 1번 별표 치고 암기해 줘야 돼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자죠. 자, 000으로 갈 겁니다. 1, 2, 3번 지방공사까지 시국기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공시행자로 써놓고 공공기관은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데 정부 출연기관에 해당 사항 없죠. 자, 공공기관 옆에 정부 출연기관 써놓고 X 해놔요. 그 다음에 4번 공모에 선정되자 공모 동그라미 치죠. 학교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자 공장 동그라미 쳐요. 000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2번 갑니다. 공급 가능한 오행지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합니다. 3분의 1 이내가 돼야 됩니다. 밑줄 긋고 별표 칩니다. 자, 3번 중요합니다. 별표 쳐야 돼요. 원형지 개발자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매각 제한에 안 걸립니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10년 동그라미 쳐요. 범위에서 각 호의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 원형지를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이죠. 밑줄 오른쪽 위에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이죠. 공사 기간이 있으니까 10년.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5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이 원형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취재됐는데 예외 이게 취재가 안 됐어요. 오른쪽 면에 예외 별표 쳐요. 이주형주택 밑줄, 공공문화시설 밑줄, 기반시설용지 밑줄, 임대주택용지 밑줄 거예요. 주택용지와 시설용지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취재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이 내용만큼은 이거 취재 안 됐습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4번 지정권자는 동그라미 쳐요. 자, 지정권자의 행위입니다. 1, 2, 3 딱 묶어놓고 자 1번 봐요. 뒤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번 밑줄, 끝에 3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이시.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내면 이시. 이 지정권자에 있어서 행위 조치사항들입니다. 지정권자의 행위 조치사항들이죠. 자, 5번. 그래서 이시는 잡지 말고 5번을 잡아야 돼.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있잖아요. 시행자가 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시행자가 하는 조치 행위죠. 그러니까 원형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에 그 동그라미 4번이 이시가 들어간다고. 이용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는다, 이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그걸 정답으로 골라줘야 돼.
자, 5번 보겠습니다. 요건 별표 쳐야 돼요. 요건 하나 잡아가야 돼요. 암기해 줘야 됩니다. 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지 개발자의 이유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제해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이유 이상 시정 요구하고서 해야 됩니다. 원인지 개발자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인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박스 봐요. 원인지 공급계약 해제 사유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착지 3번 아직 시험 문제는 출제 안 됐습니다. 1호 착수기한 안에 착수하지 않는다. 착에 동그라미 쳐요. 2번에 사업시행을 갖다가 지연하는 경우 밑줄 긋고 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3번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밑줄 긋고 3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착지 3번으로 갑니다. 자, 4번에 제일 끝에 공급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죠. 밑줄 긋고 위반해서 판에 동그라미 칩니다. 착지 3번. 자, 동글배기 6번 가겠습니다. 원인지 개발자의 선정 기준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 수의계약 네모에 꺼놓고 별표 쳐요. 원칙 써놓습니다. 왜? 000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수의계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만 동글배기 쳐요.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밑줄 긋습니다. 이자는 여러 명이 나올 수가 있겠죠. 해당하는 원인지 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 밑줄 두 줄 거예요. 하며 경쟁입찰에서 2 이상 유찰됐다면 관용적으로 수의계약 들어가는 겁니다. 공식입니다. 공식. 2 이상 유찰됐다면 무조건 뭐다? 수의계약 밑줄 거예요. 자, 7번 원인지 공급가격은 네모에 꺼놓습니다.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원인지 감정가격 감정가격에다가 네모에 꺼요. 자, 두 번째 줄 끝에 시행자와 원인지 개발자가 협의결정 들어갑니다. 협의하의 결정 네모 감정가 플러스 협의결정입니다. 원형지 공급가격은 어떻게 들어가? 감정가에 협의결정 들어갑니다. 조성토지는 이거 봐요. 조성토지는 가격평가 감정평가에 산술평균치거든. 감정평가가 여러 군데 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해서 산술평균치를 내는 거거든. 감정평가 이걸로 들어갔지. 그런데 원형지는 감정평가 해야 되겠지. 시골이 이렇게 신시가지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협의결정 들어가는 거야. 협의결정이 빠지면 틀려. 내용 아시겠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문제가 문제야. 자, 178쪽 갑니다. 자, 178쪽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발 사업이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요. 시행자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시행자가 모두 발행해요. 물론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2번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놓고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수용 동그라미 쳐요. 민간만 그렇습니다. 동의요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만 있다?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어버리고 민간 시행자라고 바꿔놔야 돼요. 자, 3번 갑니다. 시행자는 주성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일부 써놓고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써놓고 선수금. 선수금은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더 이상한 채권은 일부죠. 자, 4번 갑니다. 시행자는 학교 동그라미 칩니다. 학교 초등학교 들어온다. 감정가 이하로 공급합니다. 두 번째 줄 봐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 밑줄 긋습니다. 정할 수 있다. 맞죠? 4번이 정답. 5번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에 있어서 원형지 공급은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로 바꿔놓고 원형지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2번 문제 숙제입니다. 설명 다 나갔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한번.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게? 자, 기억번 지방공사 밑줄 그어요. 공공시행자죠.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의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땡! 민간 시행자만 해당 사항입니다. 시국기지에 해당 사항 없어요. 여기서 지방공사는 광주도시공사를 얘기합니다. 전남개발공사를 얘기하죠. 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공시행자는 동의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민간 시행자로 바꿔야 됩니다. 기억번이 틀렸네요. 니은번 토지상한 채권은 이율 동그라미 쳐요. 발조조에 걸립니다. 발행자 가져간다. 발행자 동그라미 치고 맞습니다. 디귿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실시계율 인가받은 성수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 밑줄 그어놓고 토지 소유자 밑줄 민간 시행자라고 써놓습니다. 맞죠? 리을번 들어갑니다.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해서 이주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밑줄 시행자 동그라미 쳐요. 맞죠? 자, 미음번 토지상한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넘어가서 180쪽 4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상한 채권
자, 1번 봐요. 토지상환 채권은 무기명이요, 기명식이요? 기명식 증권이죠. 2번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지방공사 밑줄. 자, 보증 동그라미 쳐요. 지급보증. 보증은 누구만 받는다? 민간만 받는다. 민간 시행자만 받아야 돼요. 지방공사 주요고 민간 시행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3번 들어갑니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치고 바로 밑에 줄에 지정권자의 승인, 승인은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지정권자의 승인 맞아요? 예, 3번 정답. 4번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몇 분의 몇을 넘어설 수 없다. 2분의 1입니다. 두 번째 줄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자, 5번 갑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가 되어집니다. 5번 가겠습니다. 원형지 공급이죠. 틀린 것은 뭐냐? 1번 원형지를 공장 동그라미 쳐요.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000 기억나요? 자, 2번 원형지는 밑줄 긋고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죠. 밑줄 긋고 맞죠? 3번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 첨부가 돼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4번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가격 네모 플러스 협의결정. 플러스 협의결정. 감정가격에 플러스 협의결정입니다.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감정가격 플러스 협의결정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4번이 틀렸네요. 5번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밑줄 거예요. 자,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원형지를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매각 제한에 안 걸린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래요? 자, 6번 문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매각 제한에 안 걸린다는 내용. 그게 정답으로 나오죠. 자, 숙제입니다. 6번 숙제. 설명 다 나갔어요. 7번도 숙제입니다. 7번 뭐 5년 10년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냐?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이다. 아니,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한다. 공급계획서 작성 밑줄 작성 제출입니다. 작성 제출에 걸리는 거야. 확인사항이니까. 요건 승인을 받는다 인가 받는다 하면 틀려요. 2번 주택법에 따른 공공대치 밑줄고요. 추천 방법이죠. 공장용지와 함께. 그렇죠. 경쟁입찰 방법이 아니고 추천 방법으로 바꿔놓습니다. 요약집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3번 조성토지 가격평가는 밑줄 그어놓고 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들어가겠죠. 자, 감정평가 기관 2곳 이상을 선정해서 산술평균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번이 맞아요. 예. 4번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답니다. 공공청사 용지 광주광역시청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들어옵니다. 할 수 있다. 자, 5번 수의계약 방법으로 정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공급 신청량이 밑줄 그어놓고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초과하는 경우 밑줄 그어요. 신청량이 이게 늘어나버린다.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하고만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때 롯데건설 들어오고 삼성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이때는 추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고 원칙 수의계약으로 가려고 했던 건데 신청량이 초과한다. 이렇게 되어지면 추천 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9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활법령상 조성토지 등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조성토지 등 공급은 경쟁입찰 방법에 따른다의 원칙이죠. 맞습니다. 이 경우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양산업이 평당 9,300으로 받아갔다. 2번 토지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토지상환 채권이니까 매입한 자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 밑줄 긋습니다. 맞습니다. 3번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밑줄 그어요. 기반시설을 원하는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공급 대상자의 자격 제한 사유가 기반시설 설치죠. 자, 4번 시행자는 그가 수용 방식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 된다. 자,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한 다음에 줄긋고 별표 쳐요. 이걸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으로 바꾼다는 거 조심합니다. 자, 5번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돈이 안 되는 시설이죠. 감정가 이하로 공급합니다. 조성토지 가격은 바로 밑에 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써놓고 자, 184쪽 10번 문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모든 시행자가 수용 사용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시행자는 동의요건이 필요한 것이지요. 2번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해서 수용 동그라미 쳐요. 협의 보상이다, 뭐 매수다, 수용이다, 뭐 이런 거 들어오면 무조건 토지보상법을 준용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죠. 토지보상법이라고 써놔요. 국토기법률이 아니고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은 정식 법정 제명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용어예요. 자, 3번입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 것이죠. 밑줄 그어놓고 바로 밑에 줄 끝에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 밑줄 그어요. 맞습니다. 자, 3번의 정답. 4번 국가에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 밑줄 그어놓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까지로 한다. 3분의 1입니다. 자, 5번 토지상한 채권 밑줄 그어놓고 바로 밑에 줄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좀 쉬었다가 환지 방식 마무리 짓겠습니다.